행정심판의 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적의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행정심판 청구 요건의 적법성.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청구일 것, 청구인 적격이 있을 것, 심판 청구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을 것,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기간 내에 청구일 것, 재심판 청구가 아닐 것 등이 요구된다. 대상 적격. 1. 행정심판 대상. 행정심판은 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2. 처분과 부작위. 처분이란 행구법공, 암기코드 행구법공.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3. 대상 적격 판단 기준. 처분성 여부는 추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과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거부, 암기코드 공법신. 그 거부 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되고, 두 번째,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세 번째, 신청인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2. 신청권 여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결정한다. 5. 사안의 적용. 땡땡땡은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 권리 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5. 청구인 적격. 1. 개념.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한다. 이는 직권조사 사항으로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한다.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된다.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1. 법률의 범위. 법률은 근거법과 관련법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권법보적, 암기코드 권법보적. 1. 권리구제설. 2. 법률상 이익구제설. 3.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4. 적법보장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암기코드 개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큰 세 번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대표자가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단이나 사단의 이름으로 청구한다. 큰 네 번째, 제3자의 청구인 적격. 1. 작은 1. 경업자. 행정청이 신규 인허가를 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경쟁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 기존 사업자를 말한다. 작은 2. 경원자.
인허가에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 중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를 말한다. 작은 3. 인근 주민. 특정인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이웃하는 주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발생하는 경우에 침해를 받는 인근 주민이 그 침해를 다투는 경우를 말한다. 큰 타이틀 6번 협의의 청구이익. 큰 1. 협의의 청구이익. 행정심판은 취소로 인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협의의 청구이익이란 청구인 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말한다. 큰 2번. 협의의 청구이익 인정 여부. 암기코드 원소사.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 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익이 부정된다. 다만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청구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큰 3번 예외. 1. 당해 처분의 존재가 장래의 가중적 처분의 요건인 경우. 2.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이 있는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때는 협의의 청구이익을 인정한다. 큰 타이틀 7번. 청구인의 지위 승계 변경. 1. 지위 승계.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승계한다. 2. 변경. 행정심판 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 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고 한다. 큰 타이틀 8번. 행정심판의 참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재결이 있기 전까지 참가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행정심판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 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큰 타이틀 9번 청구기간. 원칙. 암기코드는 안구, 그리고 처 180. 행정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0일은 불변기간에 해당하며 18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각하된다. 제3자효 행정행위와 심판 청구 기간. 1. 원칙적 기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가 기준이 된다. 처분의 제3자는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2. 정당한 사유의 문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0일의 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오고지, 불고지. 1. 오고지. 행정청이 착오로 90일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된다. 2. 불고지. 청구 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다음, 고시에 있어서의 청구 기간. 1. 특정인 대상의 고시공고. 당사자가 고시공고를 본 경우에는 본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구기간은 고시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가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0일의 심판 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고시공고.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청구기간.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큰 타이틀 10. 피청구인 1. 피청구인 적격. 행정청이란 의사나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을 시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행정청이 되며,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된다. 2. 피청구인 경정.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작은 두 번째.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작은 세 번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 청구는 취하되고 소급하여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큰 타이틀 12. 심리. 소목차 1. 범위. 암기코드 불불제사. 첫째, 불고불리의 원칙. 심판이 청구된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은 심리하지 않는다. 둘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심리해서는 안 된다. 셋째, 법률 문제와 재량 문제, 사실 문제.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재량 문제나 사실 문제도 심리해야 한다. 소목차 위법 판단 시기. 적극적 처분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한다.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과거에 행해야진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재결시를 기준으로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한다. 거부 또는 부작위의 경우 재결시를 기준, 원칙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심리에서 위법성을 판단한다. 3. 청구의 변경. 작은 1.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만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둘째,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큰 타이틀 13. 처분 사유 추가 변경. 1. 개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란 행정심판의 심리 중에 처분청이 처분 당시 근거로 삼았던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적으로 주장하여 하거나 처분의 근거 사유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란 분쟁을 이례적으로 해결하고 청구인의 심판 방어를 위하여 심판 계속 중에 행정청이 처분 당시 근거로 삼았던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적으로 주장하거나 처분 근거 사유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 여부. 청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기사동의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3. 인정 요건. 첫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둘째, 처분 시에 존재하였던 사유여야 한다. 셋째,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재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넷째,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하여야 한다.
큰 타이틀 14. 행정법 일반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첫째, 의의.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둘째, 요건. 동그라미 1.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동그라미 2. 권한 행사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동그라미 3. 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비례 원칙. 첫째, 의의. 행정 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내용. 암기 코드 적필성. 동그라미 1. 적합성의 원칙. 행정작용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 필요성의 원칙.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동그라미 3. 상당성의 원칙.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상당성의 원칙이야. 그래서 적필성에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다음은 신뢰보호의 원칙. 첫째, 의의.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성립요건. 1. 행정청의 개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 2.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 3. 신뢰로 인한 개인의 행위. 4.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행정의 처분. 5. 그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게 성립 요건입니다. 다음은 큰 타이틀 15. 가구제 중에서 집행정지. 1. 의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할 손해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의 권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이다. 2. 적극적 요건. 암기 코드 긴급 개존 중. 긴급 개종 중. 이따가 임시처분 나오는 건 공급 개의 중. 적극적 요건의 동그라미 1번.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심판 청구의 계속이 있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한다. 동그라미 4번. 긴급한 필요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소극적 요건. 이제 집행정지만 적극적 요건이랑 소극적 요건으로 나뉘는데 적극적 요건은 긴급 개존 중, 긴급한 필요, 처분의 존재, 심판 청구의 계속,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으로 1번, 동그라미 1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4번 집행정지 결정의 내용. 동그라미 1번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집행 결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을 내용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 처분의 효력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처분의 집행 정지 결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을 내용으로 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집행 정지 결정이라는 거지. 그냥 집행 정지 결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 내용을 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 두 번째 동그라미는 효력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다시 여러 개 봐야 될 것 같아.
다음 큰 타이틀 16번 가구제 중에 임시처분. 이게 올해 나올 것 같아요. 1번 개념.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바라는 가구제 수단을 말한다. 두 번째, 취지로 집행정지 제도는 소극적인 현상 유지 기능만 있으니까 잠정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집행정지 제도. 아까 그 집행정지 제도에는 소극적인 현상 유지 기능만 있지 정지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잠정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이게 다른 크게 못 보고 이제 조그맣게밖에 못 본다. 조금 이제 정지만 시켜놓으니까. 그래서 이에 임시처분 제도를 도입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제 임시처분을 해놓으면은 정지보다는 좀 더 이제 권리가 생기니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겠지. 다음 세 번째는 요건인데 아까 집행정지는 긴급 개존 중이었잖아. 여기는 공급 개의 중. 동그라미 1번. 심판 청구에 계속 있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처분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한다. 동그라미 4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집행정지와의 관계.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시처분은 지금 임시처분하고 있지 집행정지가 아니라. 근데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집행정지 할 수 있으면 집행정지로 끝내고 그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임시처분을 한다 이 뜻이지. 그래서 임시처분의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큰 타이틀 17번 사정재결. 1의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의미한다. 두 번째, 적용 범위. 취소 심판 및 의무 이행 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 확인 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등 확인 심판은 말 그대로 확인하는 심판이니까 이게 사정재결을 하는 게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취소 심판이나 의무 이행 심판일 때 망설이고 있을 때 아니면은 이제 취소할 때 이게 사정재결에 어긋나면 못하니까 적용 범위는 취소 심판 및 의무 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 확인 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첫째, 실질적 요건.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실질적 요건인데 사정재결은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데 한하여 헤어질 수 있다. 라는 거지. 이게 실질적인 거지. 두 번째는 형식적 요건인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해야 한다. 이제 형식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는 것은 명시는 해준다는 거지. 사정재결이라고 하면은 해도 이제 이유는 우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지만 공공복리 위반 크게 위배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분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다시 읽어보면 형식적 요건, 동그라미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 구제 방법.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거지. 직접 이제 할 수 있고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이랑 똑같은 거지. 다음 큰 타이틀 18번 기속력. 1의 인용 재결 시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기속력이란 인용 재결 시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두 번째, 기속력의 내용. 동그라미 1번, 반복 금지 의무. 이거는 소극적 의무라고 하는데 동일한 상황 하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지.
동그라미 2번 재처분 의무. 이거는 적극적 의무야.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3번 결과 제거 의무.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라는 거지. 다음 셋째 기속력의 범위. 동그라미 1번 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이게 주관적 범위고, 다음은 동그라미 2번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이제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따라서 재결에 의하여 취소된 처분과 다른 사유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게 그 참이슬일 때 처음처럼은 이제 똑같이 기속력에 저촉이 되는데, 담배를 팔 경우에는 이제 기속력에 저촉되지가 않아서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6회랑 10회 때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여기서 기사동이 나오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객관적 범위가 이제 동일성이 판단이 되죠. 동그라미 3번 시간적 범위. 기속력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 사유에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음 4번 기속력 위반의 효력. 기속력을 위반한 처분은 무효이다.